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출발 성공 투자 박민영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수정입니다. 간밤 뉴욕 증시는 파월의 발언을 소화를 했고 그 가운데 민간 고용이 예상보다 상회하면서 고용시장의 열기가 한 번 더 확인이 됐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또 긴축에 대한 부담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일단은 지수는 혼조로 마감을 지었는데요. 종목별로 봤을 때는 어제 반도체 관련주들이 일제히 올랐었죠. 네, 밤에 또 미국장에서 반도체 주식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상승했습니다. 이게 또 우리 장에 어떤 영향을 줄 수 있을지도 고민해봐야 되겠고요. 시장에서는 또다시 고강도 긴축이 온다면 그로 인한 경기 침체 수준이 어느 정도 될 것인가를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어떤 전략이 필요한 시점인지 저희와 같이 풀어가시길 바랍니다. 자, 어제 장부터 정리해 보도록 하죠. 어제 양지수 흐름 기억하십니까? 코스피, 코스닥 모두 다 내렸고요. 코스피는 1% 이상의 하락이었습니다. 코스피 내에서는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압도적이었던 어제였죠. 700개 정도 됐고요. 코스닥 쪽 보시면 하락하는 종목 개수가 1,100개가 넘어갔습니다. 그런데 코스닥은 0.2% 정도 밀렸다라는 것은 오른 종목들의 탄력이 엄청났다라는 것이고 이것은 결국 쏠림 현상을 보여준 게 되겠죠. 어제도 에코프로를 필두로 해서 기존에 잘 나가던 종목들의 시세가 무섭도록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인 시장의 분위기는 미국의 최종금리 상향 전망으로 인해서 하락했고요. 외환시장 움직임이 부담이 됐습니다. 원달러 환율이 20원 이상 뛰었던 어제였죠. 당연히 수급적인 부담으로 이어졌고요. 원달러 환율은 엔과 위안화가 약세를 기록하면서 원화 약세 동조화 움직임이 추가로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자, 금리보다는 지금 그 긴축으로 인해서 경기 침체가 어느 정도 깊이로 나타나는가가 좀 더 중요해진 시점입니다. 어제장에서 올랐던 쪽을 본다면 여전히 폐배터리 이슈였죠. 폐배터리 이슈는 계속 매일 나오고 있습니다라며 소식을 점검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부터는 뭐 종목 선정을 떠나서 갖고 계신 분들의 대응의 영역이기 때문에 이슈 잘 파악하시면서 살피시고요. 출산 관련한 문제들 굉장히 많이 주목해 왔었는데 엔젤주들이 계속해서 힘을 내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출산 장려에 대한 욕심을 많이 내고 있는 지금이고요. 어제는 원전 쪽도 모처럼 상승이었는데 잠시 후에 원전에 대한 브리핑 가져보겠습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가 어제 각각 4% 이상씩 빠졌습니다. 고강도 긴축에 대한 부담인데요. 어찌됐건 네카오는 빗보지 못하는 올해 흐름인데 어떤 전략이 필요할 것인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은 있는 시기입니다. 그리고 MLCC 쪽에서 소폭 내려갔고요. 2차 전지 일부 종목들 빠졌죠. 대표적으로는 셀 업체들 위주로 어제 내려갔습니다. AI와 조선도 부진했네요. 하나증권에서 이런 의견을 냈습니다. 잠시 쉬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연초에 보여줬던 강한 흐름들의 기반이 됐던 것들이 조금씩 흔들린다라고 말하네요. 환율과 수급 부담이 생겼고 오른 것에 대한 밸류 부담도 안고 있다라고 지적했죠. 그리고 이익 추정치는 지속적으로 하향 조정되고 있다라는 점을 언급했습니다. 동의를 하신다면 한번 전략에 대한 이 손바꿈의 움직임을 고민해 보시고요. 어제 시간 외에 에서는 또 태양광과 로봇이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태양광, 이 수상 태양광 보급 확대 소식이 장 마감 직전에 3시 한 10분경에 나왔습니다. 그러자 시간 외에서 이걸 좀 강하게 반응을 했죠. S에너지와 대명에너지는 시간 외로는 상한가 들어갔고요. SDN, 현대에너지솔루션, 신성ENG, KC코트렐까지 같이 올라가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사실 KC코트렐은 뭐 태양광도 엮여 있지만 탄소와 관련해서 모멘텀을 좀 더 받고 있기 때문에 관련한 이야기도 또 추가적으로 전달된 바 있습니다. 자, 코스닥 올해 흐름을 한번 돌아보면요. 코스닥 시총 탑10의 올해 상승률입니다. 보이십니까? 에코프로가 224%, 에코프로비엠이 127% 올랐습니다. 사실 이 둘을 제외하고 다른 종목들도 괜찮아요. 셀트리온 제약도 어제 엄청난 급등이 나오면서 시총 10위권 위로 올라오기도 했습니다. 작년에도 그렇고 올해 초도 그렇고 셀트리온의 상승률은 어디 명함 내밀 수준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 꽤 많은 숫자들이 찍히고 있다는 점에서 분위기가 나아집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묻혀버렸죠. 올해 흐름을 보시면 코스닥
상승률 절반 정도로 올린 건 바로 에코프로비행과 에코프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코스피는 계속해서 1월 중순 이후부터 횡보하는데 코스닥만 치고 나오는 흐름이 나오고요. 여기서 코스닥을 끌어올린 건 IT 가전과 화학 쪽이 되겠습니다. 폐배터리나 혹은 2차 전지 이런 쪽에 이 섹터 포진이 IT 가전과 화학으로 들어가 있기 때문에 당연히 이쪽의 시세가 강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한타증권에서는 2차 전지의 강세, 당연히 수출 데이터만 봐도 자격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지금으로서는 단기 수급 과열 신호는 나온다라고 경고하기도 하네요. 하지만 경고의 목소리가 나오면 뭘 합니까? 계속 잘 가는데요. 뭐 지켜봐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로봇 얘기 계속적으로 전해드리고 있죠. 이거 3일 연속해서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로봇에 대한 모멘텀이 있는 가운데 각 그룹에서 투자를 아끼지 않습니다라는 게 최근에 계속된 코멘트였고요. 삼성에서부터 시작해서 어제는 LG의 튀봇 이야기 그리고 또 현대차 관련해서 로봇 소식이 전달되고 있네요. 점검해보죠. 어제 나왔던 로봇 얘기는 기억하시죠? 튀봇부터 시작해서 LG전자가 로봇 투자를 아끼지 않고 하고 있다라는 거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추가된 것은 현대차 쪽입니다. 투자은행 업계에 따르면입니다. 공시사항이 아니고 확정된 사안이 아닙니다. 하지만 지금 이슈는 되고 있어요. 현대차가 코스닥에 상장된 감속기 선두기업 A사에 지분 투자를 검토하고 있다. 뭐 이런 얘기가 흘러나왔습니다. 국내에서 감속기 업체는 작년 9월 달 방송을 했지만 이 감속기가 로봇 시장에서 굉장히 중요하고 경쟁 기업이 국내에선 특히나 적습니다. 일본의 하모닉 드라이브가 압도적인데 이거 우리가 꽤 국산화하고 있습니다라는 게 이제 핵심이었죠. 그런데 SPG와 SBB테크가 감속기 국내 대표 주자들이죠. 시장에서는 당연히 감속기 업체 하니까 이 두 업체를 바라봅니다. 그래서 어제 시간 외에서 SPG와 SBB테크가 강세였는데요. 증권가에서 떠도는 얘기로는 SBB테크 아니냐라는 얘기가 나오는데 모르죠. 이 내용 자체도 확정은 아니니까요. 하지만 알아두고 있으면 괜찮을 것 같습니다. 대기업의 로봇 사랑은 계속되고 있다는 점 짚어봤고요. 자, 중국 이슈도 매일같이 업데이트되는 걸 같이 살피고 있습니다. 전인대에서 성장 목표 제시하고 그리고 국정자문위원들의 인사가 꽤 많이 바뀌었다라는 점을 짚었던 바가 있었죠. 기존의 알리바바, 텐센트 쪽이 아니라 반도체와 전기차, AI, 우주항공 인사들이 많았다라고요. 중국은 계속적으로 미국의 첨단 기술 규제를 받고 있고요. 그러니까 관련한 자급자족의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제 나왔던 국무원 기구 개혁 방안에도 포함이 돼 있더라고요. 과학기술부를 재편했고 국가데이터국을 신설했습니다. 그러면서 어제 중국장이 약세였는데 IT 하드웨어 쪽은 또 강세를 기록했고요. 이때 전인대에서 국방 예산이 사상 최고 금액으로 편성됐다라는 점을 살폈었는데 어제 방산주도 올랐죠. 어제 전해드린 코멘트, 우리 고립시키려면 미국은 재앙을 감수해야 될 거다라고 초강경 멘트가 나왔던 바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에 미국의 FBI 국장이 얘기했죠. 틱톡은 미국의 국가안보에 경각심을 불러일으킨다라며 틱톡에 대해서 미국 퇴출 움직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당연히 이것은 중국의 반발을 살 수밖에 없는 내용이고요. 그런 논리로 따져간다면 트레이딩으로는 희토류인가라는 것을 고민해보게 되는 시점입니다. 자, 미중 갈등이 계속되고 있다는 것이고 중국의 자급자족, 중국의 내수부양 이것이 지금 중국을 향한 키가 되겠습니다. 미국으로 와볼게요. 어제 상원에서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의 보고가 있었죠. 예상보다 더 높게라는 최종 금리를 이제 올려잡을 만한 멘트들을 쏟아냈었고요. 밤사이 이제 하원에서 코멘트가 있었는데요. 조금 달래는 듯한 멘트가 나왔습니다. 아직 결정된 것 없다라고 얘기했고요. CPI와 PPI, 인플레 데이터 보고 결정할 거야라고 코멘트했네요. 다만 부채 한도 상향이 실패될 경우에는 경제를 보호할 도구가 없다라는 점을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이게 실패한다면 글로벌 금융위기처럼 사태가 커질 수 있다는 지적들은 계속 나오니까요. 이 이슈도 분명 우리가 보고 가야 되는 내용이긴 합니다. 자, 어찌됐건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종 금리는 우리 예상보다 더 높을 것 같다라는 말을 오늘 또다시 반복을 했습니다. 달래면서도 또 추가적으로 시장에 대해서는 신호를 주고 있는 거죠. 3월에 50bp 인상 확률은 69%였던 어제에서 오늘 78%로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자, 고용 데이터 나왔죠. 연준이 참고하는 고용 데이터 1번이라고 순위로 보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졸츠 보고서입니다. 구인 이직 비율을 보여주는데요. 일단 11월부터 해서 계속해서 조금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고요. 1월 달도 예상을 상회하는 수치로 발표가 됐습니다. 그리고 구직자 1인당 구인 건수 비율 1.9배. 코로나 이전에는 1.2배였습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1.9배 이상으로 높은 수준이 유지되고 있다는 점, 고용시장이 여전히 뜨겁고 탄탄하다라는 걸 볼 수 있겠죠. 앞서 수정앵커 오프닝에서도 언급 주셨다시피 2월 ADP 민간 고용도 예상을 상회했습니다. 다만 그 내부적으로 좀 더 들어가 보면 전문직과 비즈니스 서비스업 그리고 건설업, 경기 침체가 있을 경우 타격을 받게 되는 고강도 긴축 시 타격을 받게 되는 섹터에서는 확실히 조금 고용이 약해지고 있다는 건 느껴집니다. 자, 이제 중요한 것은 그래 고용 여전히 뜨겁구나. 정말 봐야 되는 건 이거겠다라는 심리가 형성이 됩니다. 3월 10일에 있을 2월 비농업 고용이 중요해지는데요. 12월 26만 명에서 1월 51만 명으로 뛰었습니다. 2월에 어느 정도 데이터 나오는지, 50을 하회하는지, 50만 명을 하회하게 되는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만약 저게 예상을 뛰어넘게 된다면 3월뿐만이 아니라 7월까지 금리 인상이 계속될 수 있다라고 경고가 나오니까요. 고용 데이터 주 후반 보고 가셔야 될 것 같아요. 그걸 기다리는 뉴욕장이었습니다. 혼조로 마감이 됐고요. 다우는 0.2% 떨어졌고 나스닥과 S&P 500 지수는 올라선 채 거래를 마쳤습니다. 눈에 띄는 건 파월의 긴축 부담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캐나다 측에서 올해 주요국 중엔 제일 먼저 기준금리를 동결했다라는 소식이 들려오네요. 캐나다 연내 인하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같은 경제권이다 보니까 좀 궁금해집니다. 그리고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2% 이상 뛰었습니다. AI 모멘텀도 등장했고요. 연준의 베이지북을 통해서 임금의 하방 압력이 상승한다. 그러니까 물가 상승이 조금 둔화되는 시그널이 보이고 있다. 이런 내용이 등장을 하면서 장 막판에 좀 시장이 힘을 냈거든요. 그러면서 반도체 쪽의 회복 탄력도가 더 강하게 나오기도 했습니다. 자, 보시다시피 쨍하게 초록색인 곳은 반도체 쪽 되겠습니다.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일단 어제도 사실 AI 관련해서 모멘텀도 있었고요. VR 관련해서 AMD를 봐야 된다라는 시각 등도 있었습니다. 어제는 사실 시장이 눌리면서 영향을 받지 못했는데 시장 분위기가 그래도 조금 나아지니 탄력적으로 움직이는 반도체 확인이 되고 있고요. 반도체 장비주들의 분위기도 굉장히 좋았다라는 점 눈에 띕니다. 자, 그리고 에너지 쪽이 전반적으로 유가 떨어지면서 좋지 않은데 여기 조그맣게 초록색이 보이죠? 이게 바로 옥시덴탈입니다. 이 부분은 또 워렌 버핏이 지분을 추가적으로 매입했다라는 소식에 주가가 상승을 했네요. 제가 급해서 오타를 냈습니다. 리을이 하나 빠져 있는데 참고해 주시고요. 베렌버그에서는 테슬라 추가 상승 여지가 적다라면서 투자 의견을 낮췄다라는 소식 들려왔네요. 그리고 교통당국의 조사도 받게 됐죠. 테슬라는 3% 이상 밀렸습니다. 하지만 시티그룹에서는 테슬라로 인해서 이 시장이 커지고 리튬은 결국 장기적으로 공급 부족일 거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리튬주들은 긍정적인 의견을 줬는데요. 리튬주들이 밤사이 좋은 흐름을 보이기도 했네요. 자, 반도체 쪽 보겠습니다. CS에서 크레딧 스위스에서 얘기했죠. 엔비디아는 AI 개발과 머신러닝의 핵심이다. 추가 상승 여력 한 20% 가까이 더 있다라고 코멘트를 달았고요. 엔비디아 4%, VR 모멘텀으로 AMD 4% 상승했습니다. 자, 그리고 반도체 장비주들의 강세가 돋보였어요. KLA, 랩리서치, AMAT 모두 다 강세 움직임 나타냈고요. 반가운 소식 하나가 들려왔네요. 전력 반도체 쪽이 회복을 보였습니다. 테슬라가 이 전력 반도체, SiC 반도체를 조금 줄일 거다, 75%나 줄일 거야라고 코멘트하면서 같이 밀렸었는데 그것에 대해서 단기 영향 없다라고 CT에서 언급을 했고요. 그리고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온세미컨덕터는 경영진이 자신감을 갖고 있고 테슬라는 아니더라도 다른 업체에서는 전력 반도체를 다 많이 쓰는 걸이라는 코멘트를 내놨습니다. 그러면서 전력 반도체 업체들이 회복세를 보였다라는 것은 나름 반가운 소식이네요.
자, 국내도 반도체 살펴야겠죠. 오늘 뉴욕장에서 반도체가 올라갔으니까요. 반도체 업황 사실 지금 모르겠습니다. 다들 그런 대답을 하시더라고요. 찐바닥이 언제쯤 나올까. 하지만 바닥이 이제 조만간 나와서 올라간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사이클 업턴 기대감을 베팅할 때 지금 당장 소재나 부품보다는 장비 쪽이 좀 더 빨리 올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정부가 챗GPT의 적극 대응을 시사하면서 AI 시장에 또 거대한 산업 정책을 내놓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그러면 또 반도체 쪽 관심을 받을 거고 그 또한 뭐 장비주도 같이 기대 가져갈 수 있겠죠. 미중 갈등 속에 한국의 장비주도 고민해 볼 만하고요. 그래서 미국 장비와 국내 장비 뭐 오롯이 연결된다라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오늘은 플러스적인 이슈가 아닐까 싶습니다. 뉴스로 보면 삼성전자 TSMC 출신 엔지니어 부사장이 영입됐다라는 단독 뉴스가 있어요. 단독이라 좀 주의는 해야겠지만 관련해서 그런 내용들 비슷한 뉘앙스가 들릴 때마다 움직였던 종목들은 요입니다. 트레이딩 관점 정도로만 체크하시고요. 산업 뉴스, 폐배터리 매일 나옵니다. 이번엔 중국에서 배터리 재활용 사업에 집중한다라는 얘기 들려오고 있으니 체크하시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자사주 추가 취득 소식 전했고요. DLENC 1조 원 이상의 샤인 프로젝트 공사 수주 소식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탄소 배출권 가격 계속 올라간다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정책 모멘텀도 지금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시장의 관심 계속 받고 있네요. 진만쌤이 지난 시간에 나와서 캐시코트를 언급했고 그 뒤로 정말 좋은 흐름 보여주고 있거든요. 잠시 후에 전략 챙겨가겠습니다. 자, 이제 시장에 대한 얘기 나눠볼게요. 어제 모처럼 원전주 올라가서 굉장히 반가웠습니다. 네, 신재생 얘기를 하면서 사실 원전주도 한번 다뤄볼까 했었는데 마침 타이밍이 좋게 어제 오른 것 같습니다. 네. 관련해서 브리핑 준비해봤습니다. 먼저 원전주들의 어제장에서 시세를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듯이 G2파워가 어제 12%대로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G2파워는 왜 원전주에 속해 있는지 아래 기업의 설명을 좀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전 KPS가 NH투자증권에서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면서 어제 7%가 넘게 올랐고요. 전반적으로 G2파워와 한전 KPS가 원전 섹터의 나머지 관련주까지 좀 끌고 가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한전기술, BHI, 한전산업, 한신기계, 우진, 두산에너빌리티 등등 그동안 소외되어 있었던 원전주들이 다 같이 올라가는 반가운 하루였습니다. 그리고 어제 전해진 이런 소식도 있었죠. 폴란드의 민간 전력회사 두 곳이 한국수력원자력과 협상을 관련해서 이 특수 목적기구를 설립했다라는 소식이 나왔고요. 이렇게 되면서 앞으로 제3호 폴란드 원자력 발전소를 건설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소식들까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원전주에게는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했습니다. 그리고 앞서 얘기 드렸던 한전 KPS에 대한 긍정적인 보고서 바로 이건데요. NH투자증권에서는 원전 수출 모멘텀이 부각된다며 동사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했습니다. 3월에는 신한울의 3, 4호기의 본계약을 시작으로 해서 올해 하반기에는 폴란드 원전 본계약이 있을 예정이고 국내뿐만 아니라 체코나 영국이나 아랍에미리트, 사우디아라비아까지 신규 원전 건설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해서 나올 것이다라는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분위기가 조성되어 있고요. 지금 한전 KPS의 PBR을 봤을 때도 2017년에 탈원전의 기조가 나오기 전에 5년 평균이 4.2배였던 것에 반해서 지금 현재는 평균 PBR이 1.5배까지 상당히 내려가 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밸류에이션은 투자하기에 긍정적인 상황이다라고 보고 있었고요. 올해 영업이익도 전년 대비해서 20% 넘게 증가할 것으로 추정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 의견 매수 목표 주가는 5만 원까지 올려잡았고요. 어제 종가는 35,900원 정도였습니다. 네, 지금 2025년까지 논의 가능성이 있는 대형 원전 프로젝트만 100조 원 이상이 된다고 합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국, 폴란드, 미국, 그리고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튀르키예, 체코 등등 여러 국가들에서 원전 관련한 논의가 나오고 있죠. 이걸 다 합치기만 해도 100조 원 규모라고 하니까 앞으로 원전 쪽에서 얼마나 큰 성과가 나올 수 있을지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대표적으로 원전과 앞서 얘기를 해주셨던 방산 쪽은 정부 정책 수혜주로 많이 거론이 되는 쪽이죠. 정부에서 관련해서 이 정책에 더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데 이들의 주가는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윤 대통령 당선 1년을 좀 돌아봤을 때 지난 3월 10일부터 3월 7일까지 한번 등락률을 체크해 봤는데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최근 1년 동안 80%가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나머지 종목들도 뭐 30%, 20% 정도 올랐었고요. 반면에 원전주는 상당히 좀 부진한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두산 에너빌리티 20% 가까이 빠졌고 오르비텍이나 한전 KPS도 각각 37% 정도 하락, 그리고 일진파워 같은 경우에는 40%가 넘게 내렸습니다. 말 그대로 방산주는 웃었지만 원전주는 울었다라는 건데요. 시장에서 완전히 좀 소외가 되어 있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방산주든 원전주든 이 정부의 정책에 대해서 관련 기업들의 밸류에이션을 높일 수 있다라는 부분은 긍정적입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정학적 리스크나 경기 불확실성 같은 여러 가지 부분들이 주가에는 변동사항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체크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나 원전은 수주 계약이 나오고 나면 건설에 들어가고 나서 그 공사를 하고 나서 그 부분들이 실적에 반영이 되기까지는 좀 긴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투자자들은 보수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라는 분석이 더 우위한 상황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정책의 성과가 가시화될 때까지 좀 기다려보자라고 얘기를 했고요. 주가는 결국에는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 증권가의 의견을 좀 모아봤는데요. KB증권에서는 실제로 설계 매출이 발생하기까지 긴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좀 기다릴 필요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메리츠증권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의 수주를 봤을 때 작년에 7조 규모에서 올해는 8조 이상, 그리고 내년에는 10조 이상까지 꾸준히 성장할 것으로 전망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이 본격적으로 수주 상승 사이클에 진입하는 시기이기 때문에 투자의 적기다라고 얘기를 했었고요. 유진투자증권에서는 하반기에는 더욱더 국내 원전 관련 기업들이 좀 더 재평가될 수 있는 기간이다. K원전 기업의 밸류에이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라는 부분을 기대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결국에는 좀 이 부분들을 정리해 본다면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우상향할 수 있으니 우리가 천천히 차근차근 한번 대응해보자라는 얘기가 될 것 같습니다. 원전주에게 있어서 추가적인 모멘텀은 없을까 좀 체크를 해봤습니다. 4월 말에 윤 대통령이 바이든 미국 대통령의 초청으로 인해서 미국의 국빈 방문을 앞두고 있는데요. 한미 동맹을 올해로 맺은 지 이제 70주년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또 어떤 성과가 나올지도 기대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박지원 두산그룹의 부회장이 최근에 있었던 MWC에서 한 언론사와 인터뷰를 가졌었는데요. 거기서 우리는 반도체 기업으로 친다면 우리는 원전 쪽에 있어서는 파운드리라고 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SMR 관련해서도 추가적으로 투자를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을 냈고요. 최근에 뭐 두산 에너빌리티 보시면 꾸준히 지금 여러 회사들과 함께 협력 계약을 맺고 성과들을 내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좀 더 체크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부활의 신호탄을 다시 쏘아 올린 원전주가 과연 이 주가 바닥을 탈출할 수 있을지, 그렇다면 원전주 중에서 꾸준히 체크해 볼 만한 종목은 어떤 게 있을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유진투자에서 정말 뭐 신재생이나 원전이나 수소나 다양하게 의견을 에너지 쪽에 많이 집중을 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의 에너지 관련한 산업 궁금하시면 유진투자증권 보고서도 좀 많이 읽어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습니다. 자, 원전주 살펴주셨고요. 수소 쪽도 좀 들어가 볼게요. 수소 쪽 같은 경우는 뭐 지금 당장 돈을 벌고 이익을 크게 내고 이러지 않다 보니까 오히려 이제 성장주로 좀 여겨지면서 금리가 올라가는 시기에 좀 더 매를 맞는 편입니다. 그래서 작년 긴축에 있을 때 수소의 대표 주자인 두산퓨얼셀이 내림세를 나타냈었죠. 그런데 올해 들어서 분위기가 보시다시피 끝자락에 조금씩 개선이 되고 있고요. 이것은 미국의 수소주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그렇다면 수소가 미리 매를 맞은 것인가? 라는 의문을 한번 갖게 되고요. 또 의심은 한 가지가 있죠. 수소는 뒤통수를 꽤 많이 때렸던 섹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2월 1일에 수소가 단기 테마 영역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지켜보자라는 화두를 던지긴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도 그린 산업 육성한 유럽권을 중심으로 집중적으로 나오고 있고 수소의 단가가, 그린 수소의 단가가 계속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기업들이 쓰기 좋은 환경이 되고 있다는 점을 짚기도 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수소 좀 나아질 수 있을까요? 보시다시피 수소의 생산 단가는 계속해서 낮아지는 추세입니다. 왜 그러냐면 미국과 유럽 등에서 수소도 엄청난 지원을 하면서 보조금도 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면 수소도
규모의 경제로 진입이 가능한 것인가 이제 그 시점에 와 있다라는 거고요. 앞서 언급드렸던 유진투자에서는 이때 당시 작년 12월 26일 방송이네요. 10년 전에 전기차 산업을 보고 있는 것 같다라며 수소 섹터에 대해서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정부의 생태계 조성 방안도 많이 나옵니다. 우리가 현대차를 필두로 해서 수소 쪽은 조금 더 세계 시장에서 앞서 나간 편이었기 때문이죠. 수소 수요를 창출하기 위해서 혹은 청정수소 시장을 촉진시키기 위한 각 제도들도 쏟아냈던 바가 있습니다. 이 제도가 좀 소위 말해서 정책의 정책발이 좀 잘 먹히는 시점이 올 때쯤 수소 탄력이 올라갈 텐데요. 수소는 재료가 많습니다. 최근 일주일 안에 들려왔던 뉴스들인데 이 독일이 수소 생산 목표를 2배 상향했다. 두산 퓨얼셀이 수소 버스를 직접 만들기로 정관을 변경했다라는 소식도 어제 추가됐고요. 각 그룹에서 이렇게 수소 사업에 어떻게 집중을 하는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네옴이 또 붙었네요. 추경호 그리고 사우디 재무장관이 만났습니다. 네옴시티 수소 협력을 확대하겠다라는 얘기를 나눴다고 하고요. 한국과 호주는 수소산업 협력에 신시장 창출을 도모한다 등의 뉴스가 많이 나옵니다. 개인 투자자들이 과거에 굉장히 좋아했던 테마주가 바로 수소였습니다. 그런데 테마주 한계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정말 산업의 성장과 이익이 잡혀야 되는데 지금이 그 시기가 됐다라고 판단을 할 수 있을지 고민이 되죠. 수소 밸류체인 정리하다 보니 정말 많습니다. 수소차 쪽, 그리고 연료 전지 쪽, 충전소와 플랜트, 저장 쪽 나눠볼 수 있겠는데요. 보통 시장에서는 퓨얼셀 붙은 종목들, 상하 프론테크까지 해서 좀 많이 주력으로 얘기를 나누죠. 최근에 두산 퓨얼셀 분위기 괜찮았었고 저희 시간에 진만쌤 혹은 김진민 차장님, 네, 김민진 차장님, 네, 헷갈렸습니다. 이렇게 많은 출연자분들이 얘기하기도 하셨기 때문에 퓨얼셀 붙은 이들 종목에 대한 전략도 챙겨가겠습니다. 시장에 대한 이야기 지금부터 함께 하시죠. 네, 시장에 대한 전략 챙겨보겠습니다. 진만쌤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밤사이 뉴욕장은 나름 선전했습니다. 그래서 다우를 제외하고 나스닥과 S&P 500은 상승으로 거래를 마쳤고 그 가운데서도 반도체 쪽의 분위기 굉장히 괜찮았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장 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일단 미장 어제 봤지만 이제 반도체 정말 강했습니다. 사실 테슬라가 또 기대만 해서 또 꺾여가는 구간에서 이제 반도체가 이제 엔비디아가 그 수급을 좀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전반적으로 반도체 시장 괜찮아서 국내 시장도 괜찮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는데 여전히 이제 원달러에 좀 압박이 있고 반도체법 등 그다음에 여러 가지 국내 시장의 반도체의 상승을 막는 요소들도 굉장히 있기 때문에 미국의 반도체가 상승했다 하더라도 국내 시장에 일단은 기대해보자라는 그런 부분들이지 너무 큰 기대를 가지시기에는 일단 국내에는 조금 위험한 부분들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여러 가지 규제 법안들이 국내에 지금 좀 혼조세를 만드는 주요 이슈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의 상승이 국내 시장의 상승과 결이 같이 볼 수는 없겠지만 일단은 기대는 해보자. 이걸로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어제 DBI텍이 굉장히 강한 모습을 많이 보였죠. 이제 그 부분들이 이제 연장선상에서 한번 기대를 추가적인 시세가 가능한지 최근에 또 공매도 쇼크가 나올 때 또 주가 상승력 굉장히 무섭게 나타나고 있지만 그 부분들이 이제 얼마만큼 올라갈 수 있을지 아니면 여기서 또 단발적인 이슈로 마무리될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어제 미국 시장 이야기 해보면은 어제 좀 어려운 것 같아요. 파월 의장 도대체 왜 나오는지 잘 모르고 어제 제가 이제 그 청문회를 방송 이제 라이브로 봤는데 네. 똑같은 얘기할 줄 알았는데 또 상원이랑 하원이랑 얘기가 다릅니다. 이제 상원에서는 일단 올리고 보자. 일단 전반적으로 데이터 수치가 좋지 않기 때문에 올려야 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또 어제는 나와서 일단 데이터를 지켜보자. 결정된 게 없다. 이랬죠. 이야기를 얘기해서 1년 내내 똑같은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럴 거면은 정말로 이제 연준이 어떤 이제
이정표 역할을 좀 해줘야 되는데 일단은 연준도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 부분도 이해는 하지만 일단은 다음 주에 나올 여러 가지 지표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나올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일단은 어제 또 파월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제 2월의 상승은 이제 인플레이션 상승은 계절적인 요인이라 이렇게 네. 이야기한 부분들도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아직은 조금 보고 가자라는 심리네요. 좀 공격적인 이 투자 전략은 잠시 밀어놓자라고 느껴집니다. CPI나 PPI나 뭐 고용 데이터나 좀 볼 게 남아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판단 좀 해보고요. 그렇다면 계속해서 개별 테마주 중심으로 대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궁금해요. 이런 개별 테마주 단에서 혹시 좀 주목하고 계신 게 있으실지. 일단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일단 로봇들이 로봇. 연장선상에 아마 나오게 될 것 같습니다. 뭐 이제 단독 기사긴 하겠지만 이제 현대 쪽에서도 이제 로봇에 관심을 가지고, 사실 이제 현대는 로봇 이미 가지고 있는데 그럼요. 또 이제 하나 더 지분 가지고 투자를 싶으신 한다는, 거 네. 같은데 뭐 이제 사실 유무보다는 일단은 관련해서 어제 시간의 거래에서도 로봇들이 굉장히 괜찮았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좀 연장선상이 될 것 같기 때문에 이 부분 체크해 보시면 좋을 거고, 뭐 태양광, 신재생 또 여전히 또 좋았기 때문에 이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지 보시면 좋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일 주가가 오를까 떨어질까를 얘기하다기보다는 내일은 어떤 테마가 오르게 될까를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 내로 보면 태양광과 오늘 로봇일 것 같고요. 폐배터리 뉴스도 계속 나오고 있는 만큼 체크하시길 바랍니다. 자, 네이버 카카오 짤막하게 좀 여쭤보고 싶어요. 네카오는 진짜 소외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뭐 그럴 수밖에 없는 환경이긴 합니다만 어제 또 두 개 다 4% 이상 밀렸단 말이죠. 네이버 카카오 어떤 의견이세요? 네, 일단 오늘 또 근데 이제 금리 인상에 대해서 살짝 보수적인 의견을 제시했는데 패드워치는 또 70%를 50bp 확률이 70%를 넘어가는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일단 어제 또 일단은 불을 또 껐기 때문에 또 오늘 또 한 1~2% 또 반등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일단 네카오 같은 경우는 개인 투자하기 정말 지금 구간에서는 하루 올라서 내일 또 오르지 않을까라는 이런 기대감이 좀 철저하게 부셔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14일 이후까지는 일단 뭐 큰 기대보다는 일단 매수의 시간으로 삼으시는 부분들도 좋을 것 같고, 이제 현재 구간에서 더 빠지지는 않을 것 같기 때문에 이제 매집비의 시기로 굉장히 좋은 시기로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사실 카카오는 좀 이제 하이브와 쩐의 전쟁을 하고 있기 그러니까요. 때문에 개별적인 이슈로 인해서 네이버와 주가 괴리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장기 관점에서 모아간다면 뭐 괜찮은 매집 시기가 될 수는 있다라고 얘기 주셨고, 두 종목 중에 선택을 하라면 또 네이버를 왠지 얘기하실 것 같네요. 그죠? 네, 그죠. 카카오는 지금 뭐 네. 이제 승자의 저주라 그러죠. 그러니까요. 지금 이제 하이브랑 서로 눈치 게임을 너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15만 원 넘으면 또 공개 매수 실패하고, 또 이제 하이브는 또 18만 원에서 공개 매수하고 이런 액션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제 뭐 돈이 얼마나 많은지 여부보다는 이 돈을 쓰기 때문에, 이 돈을 채우기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액션들이 취할 수 있기 때문에 주가에는 그리 우호적이지 않을 수가 네.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겠습니다. 자, 이제 원전 가볼게요. 어제장에서는 뭐 올라간 섹터들이 뭐 그렇게 뭐 다양하진 않았습니다. 근데 그 한 켠을 차지했던 게 바로 원전인데, 한수원과 폴란드 이 제3호 원자력 발전소 계획이 좀 상승에 좀 트리거가 됐는데 연속성 뛸 수 있어요? 사실 외부 이제 대내적인 환경이 이제 신재생 에너지죠. 다 괜찮습니다만 이게 지속이 될지 여부가 굉장히 불투명했고요. 원전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주를 받아야 될 시기에서 이 수주를 이제 차일피일 미뤄지다 보니까 좀 기대감이 많이 빠졌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저는 이런 단독 기사 나오고 실제로 수주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뭐 긍정적인 기사는 맞으나 이제 직전에 고점을 갈 만한 그런 이제 이슈들은 없을 것 같다라는 말씀과 함께 원전주들에 대한 흐름은 한 번 정도의 강한 시세가 나오고 그 이후에도 조정했다가 또 이제 바닥권에서 이제 지지가 되면은 그때 이후에 또 한 번 단독 기사 혹은 이제 여러 가지 수주를 통해서 액션들이 나오는, 즉 단발적인 상승세로 마무리가 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사실 바닥을 잘 다졌기 때문에 이제 덜 오른 종목 섹터 찾으셨던 분들께서는 이제 원전주 한번 모아가셨던 분들도 있고 아마 좋은 수익이 나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상승이 좀 강하게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 일부 정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원전주들의 단점이 너무 시외에서 움직이다 보니까 이제 갭으로 올랐다가 그 갭을 또 메꾸는 그런 이제 과정들이 있어서 피로감이 굉장히 많이 누적이 되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원전주들에 대한 흐름은 바닥권에서 잘 지지가 되고 좀 횡보가 이뤄졌을 때 그때 이제 매수를 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시세가 분출이 되었을 때 그때는 또 꽤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번 이제 시세 분출할 때 매도를 해 보시는 전략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우선 탑픽으로는 아까 수정관님이 설명해 주셨던 한전 KPS와 이제 G2파워 두 종목이 그래도 시세가 나왔을 때 가장 빠르고 강하게 나왔기 때문에 원전주를 사고 싶으신 분들께서는 충분히 공략을 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사서 묶고 끌고 갑시다, 이게 아닙니다, 여러분. 어느 정도 강한 시대가 나올 때는 또 전고점 돌파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에 이익을 챙겨가는 전략으로 원전을 주신 거고요. 자, 그럼 수소는 어떤지, 수소는 사서 뭐 묶고 갈까요? 아니면 이것도 어느 정도 이제 박스를 정해놓고 매매를 할까요? 수소는 지금 매수하기 정말 좋은 시기인 것 같습니다. 이제 딱 순환매가 굉장히 재밌는 게 지금 신지생 막 오르게 되면 또 수소 슬쩍 나오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적인 순환매의 이제 그런 틀이라고 좀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계속 미국 시장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이제 저희가 화요일 날 이야기 다루고서 또 굉장히 시세가 잘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아무래도 수소가 그 다음 바톤 터치를 받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수소 이제 종목들 보시면은 사실 실적에 대한 그런 엄청난 그런 개선세는 보이진 않는데 네. 일단 매출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즉 쓰임새가 꽤나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게 영업이익률로 개선이 되는 그런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게 지금 2023년들의 수소의 이정표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이 개선이 빠르게 된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시세 단발적인 순환매의 한 켠으로도 삼아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중장기적으로 모아가기 굉장히 좋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제 뭐 두산퓨얼셀 계속 말씀을 드리면서 두산퓨얼셀이 계속적으로 일단은 모아가기 계속 좋은 좀 바닥권에서 정말 모아가게 됐을 때 매번 좋은 시세를 줬던 것 같다라는 말씀을 드리겠고, 아까 상한프로테크 네. 이제 좀 강조를 주셨던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로 단발적인 시세가 나왔을 때 상한프로테크가 또 꽤나 강한 모습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아까 이제 대형주와 이제 좀 스몰캡 정도의 괴리를 주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두산퓨얼셀은 매번 그냥 하단에서 모아가기 정말 좋고 지금도 매수하기 좋다. 상한프로테크는 시세가 강하게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변동성은 주의해야 되지만 지금도 자리 자체는 굉장히 좋다. 이렇게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깔끔하게 정리 주셨네요. 수소 지금 사기 괜찮은 자리다, 위치다라고 얘기 주셨고 뉴스도 꽤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진만쌤과 저희가 매주 이제 두 차례 호흡을 하고 있으니까요. 전략은 계속 이어나갈게요. 자, 이제 진만스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LCC 골라주셨어요. 저가항공사, 저비용항공사 드디어 날아오르나, 저비용항공사 중에서 어떤 거 보고 계시는데요? 저는 일단은 에어부산과 그다음에 이제 티웨이항공 두 종목 한번 관심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SNS를 보면은 이제 저가항공을 타고 이제 일본에 많이 넘어가시는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여행을 정말로 많이 가더라고요. 정말 부럽긴 하지만 일단은 관련해서 지금 이제 실적 비수기에 진입을 하잖아요. 실적 비수기라는 거는 이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품어볼 만한 그런 섹터가 매번 강했다라는 그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거고, 이제 항공사들 제가 매번 강조드리고 보통 항공주들을 다뤘을 때 제가 대한항공만 보세요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LCC를 보셔도 좋을 것 같아요. 이미 주가는 꽤나 바닥권에서 많이 올라온 구간들이 있긴 있지만 그래도 현재 구간에서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기 굉장히 좋은 시장이다. 왜냐? 실적이 비수기에 진입이 하면서 1분기 실적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볼 만하고요. 실제로 LCC들의 여러 가지 지표들을 봤었을 때 꽤나 실적이 많이 개선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한번 참고를 해봤고요. 그다음에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유상증자도 많이 거쳤기 때문에 더 주가에 악영향을 줄 만한 요소들을 좀 이제 나오기에 좀 제한이 되기 때문에 지금 이제 조심해야 될 시즌, 3월은 정말 조심해야 될 시즌입니다. 뭐 상장 폐지 시즌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자금을 확충하기 위한 여러 가지 액션들이 많이 나오는 주주총회 시즌이기 때문에 이 부분들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서 정말로 외형적인 실적 개선세가 기대가 된다. 제가 처음으로 LCC를 꼭 집어서 많이 다루고 있는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라고 하면은 아마 다음 주 정도에서 AS를 한번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티웨이 항공과 에어부산으로 좀 줄여주셨어요. 선택지를 지켜보겠습니다. 진만쌤과 호흡했던 종목들 한번 살피고 그 가운데서 ASR 종목 찾아가겠습니다.
뭐 CIS, 두산마켓, 그러고 보니 두산마켓도 어제 이슈가 있었네요. VC, DB하이텍 다 최근 종목입니다. 3월 7일이면 불과 오늘이 며칠이죠? 오늘 3월 9일이죠. 9일이죠. 그저께네요. 네, KC코트렐 짧은 시간 안에 20% 이상 상승세 말씀 주시고 나서 거의 내린 날이 없을걸요. 그리고 어제 시간 외까지 강세를 기록했습니다. 탄소와 신재생 같이 맞물려진 상황인데 갖고 계신 분도 어떻게 해요? 네, 오늘 아마 갭상승하게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갭상승하게 되면 일단 팔고 싶은 게 제 이제 목에서 나오는 이야기야. 손은 이미 이제 매도 버튼에 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일단은 정말로 짧은 시간에 적정 구간에서 잘 이야기가 돼가지고 아마 이제 수익 보신 분들 꽤나 많은 걸로 이제 생각이 되고 있는데 저도 이제 이렇게 많이 갔는지 몰랐는데 이제 소통 창구에서 이제 오른다고 이제 이야기들이 많이 네. 나온 걸 보면은 이제 관련해서 아마 오늘 갭상승에 일단 비중은 많이 덜어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 이후에 일부 비중만 갭상승 위에서 얼마만큼 더 추가적인 시세가 나오는지 한번 관찰해보면서 일단은 너무나 큰 좋은 평균 단가를 갖고 있기 때문에 굳이 팔 필요는 없으나 이미 그래도 이제 시장에 대해서 왔다 갔다 하는 구간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 갭상승에 많은 물량은 매도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말씀으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불과 한 이틀 정도 안에 20% 이상 수익이 났고 오늘 또 상승 출발의 여지가 굉장히 높기 때문에 갭상승하게 된다면 이익을 챙겨보자 KC코트렐에 대한 의견까지 건네주셨습니다. 자, 진만쌤과 좀 더 디테일하게 얘기를 나누고자 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그래서 또 공개방송 일정이 있다고요? 네, 8시 반에서 이제 좀 이따 시작을 할 것 같은데 개장 방송입니다. 오늘은 어떤 섹터가 어떤 종목들이 가게 될지 여러분들께 한번 소통을 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결과가 있을 만한 종목들이 뭐가 있을지 한번 이야기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 해주시면 항상 응원은 하게 되죠. 진만쌤이 잘 이제 하시기를. 근데 또 그 시간이 저희 개장 방송 시간대다 보니까 저희 시청률을 좀 뺏기는 건 아닌가라는 걱정도 살짝 하게 되는데 살살 해주세요.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여러분들이 보시기 심심하지 않게 좋은 이슈도 준비해놨으니까 네. 이제 이어서 보시고요. 어디 가시지 마시고 이어서 방송도 또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TV는 MTN 틀어놓으시고 또 컴퓨터로는 진만쌤과 호흡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시장에 대한 전략 나눠봤습니다. 고맙습니다.